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영월로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집안은 영월에서 대대로 농사 지으면서 살았고 집안 어른 소개로 이웃 마을에 사는 엄마와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성격에 말수가 별로 없었고 저희 엄마는 미용실 보조 일을 했는데 활달하고 옷차림도 화려해 어디에 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처음에 엄마와 선해 볼 때 빨간 구두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엄마를 보고 아빠는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런 시골에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다 흉보입니다. 제 자켓 줄 테니 감싸고 다니세요. 요즘 서울에서 미니스커트 엄청 유행하는 거 모르세요? 가수들도 많이 입잖아요. 안 예쁘세요? 저는 여자가 단정하게 옷 입는 게 좋던데. 아, 그러시구나. 제가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니 패션이 좀 화려해요. 전 이런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군에서 열리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 후로도 각종 행사에서 수상해서 가수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치만 저희 부모님이 워낙 가부장적이어서 차마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시골에서 사실 분이 아니시네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은 조신하게 있다가 결혼해서 자식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맞선 자리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좀 재미가 없어요. 고향 말고 외지에 나가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안 좋아해서 집에서만 지내거든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남자가 더 결혼하기에는 좋죠. 허튼데 돈 쓸 일도 없고 여자 문제로 속썩일 일도 없고. 영철 씨 참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실 것 같아요. 전 영철 씨 첫 인상부터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걸요? 네? 아, 혜경 씨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계속 영철 씨 만나보자고 데이트 제안하는 거예요. 설마 거절하시는 건 아니죠? 저도 혜경 씨와 얘기하다 보니 저랑 다르게 밝은 모습이 좋네요. 혜경 씨 더 만나서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요. 두 분은 첫 만남에서 호감을 느끼고 3개월 연애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키우셨는데 대출을 받아 축사를 더 늘리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는 엄마가 도와줘서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당신 이런 농사에 안 해본 사람인데 무리하지 말아요.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워서 당신 도울 정도는 돼요. 당신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새 축사 다 지으면 일하는 인부도 쓸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고생 좀 합시다. 네. 당신 성실한 거 하나 보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당신이 뭘 하든 믿고 따를게요. 동네에서는 젊은 부부가 이런 큰 규모로 축사를 운영해 알부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돈도 잘 벌고 몇 년 후 저까지 출산하면서 경사가 겹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대급의 태풍으로 새로 짓고 있던 축사가 종이장처럼 무너졌습니다. 여기 들인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는 축사가 무너진 처참한 광경 앞에서 망연자실해 눈물만 흘렀습니다. 대출을 받은 터라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더 축사일에 매진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료값이 2배로 인상되어 50마리 소 사료 사는 데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겁니다. 설상가상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에 감염되어 가족같이 아끼던 소들을 살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지금 너무 겁이 나.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해요? 설마 우리 세 식구 밥 못 먹고 살겠어요? 우선 빚 갚아야 되니까 이 집부터 팔아요. 저기 산골 깊숙이 들어가면 빈집이 많아서 싸더라고요. 마을에서 떨어져서 다니기에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선 그리로 이사가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 일 잘하니까 일할 곳은 찾으면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 힘내요. 우리 현준이 이제 돌 지났는데 현준이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죠. 저도 일할 곳 알아볼 테니까 다시 힘내자고요. 고마워. 난 내가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 되면 당신이 떠난다고 할까봐 겁이 났어. 당신이 결혼한 것도 내 축사 보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당신을 한참 잘못 봤나 봐. 그러게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멋부리고 다녀서 허영심 있는 여자라고 다들 보는데 저는 진짜 사람 됨됨이만 보거든요. 당신 하나 보고 결혼한 거라고요. 저희 세 식구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산골 오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지 마을이라 나이 드신 노인들만 10가구 남짓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집은 지은 지 100년도 넘은 흙집이라 벽은 갈라져 있고 지붕도 낡았지만 아버지가 보수를 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을 분들 농사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우스일이며 벼농사, 포도, 파농사까지 불러주는 곳만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당이라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일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워낙 산골이라 학교에 가려면 1시간에 걸어 큰 길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일찍부터 등교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현준아, 학교 늦겠다. 이만 일어나. 새벽 5시네요. 10분만 더 자고 싶은데. 아유, 이러다 지각한다니까. 얼른 일어나 씻어. 아빠랑 엄마는 지금 일 나가야 되니까 밥상에 아침 차려놨으니까 그거 먹고 가. 늦었다고 아침 거르지 말고. 네, 먹고 갈게요. 다녀오세요. 현준아, 학교 가는 길에 뒷집 어르신 댁에 잠깐 들러. 너한테 뭐 줄 게 있다시더라. 네, 그러게요. 시골 농산일은 새벽 일찍부터 시작하기에 거의 매일 부모님은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고 초등학교 때부터 전 거의 매일 혼자 등교를 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뒷집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 좋았어요. 와, 우리 현준이 왔구나. 할머니 뭐 주실 게 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 너 주려고 운동화 하나 샀어. 한번 신어봐. 할머니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 쌈짓돈 이렇게 막 쓰시면 안 돼요. 우리 현준이 이런 거 사줄 돈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너 운동화 보니까 다 해져서 구멍 났더라고. 그건 언제 보셨대? 이왕 사신 거 그럼 제가 펑나게 신어볼게요. 어때요? 아유, 너한테 딱이네. 이쁘다. 할머니 잘 신겠습니다. 감사의 선물로 제가 트로트 하나 불러드릴게요. 할머니 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너 6살인가? 그때부터 노래 부르는데 어찌나 잘하던지. 신통방통했다니까. 현준이 노래 들으면 아픈 것도 싹 달아난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을 노인정에 가서 춤과 노래를 부를 정도로 끼가 많았고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끼가 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에 아이가 거의 없다 보니 어르신들은 저를 손자로 생각하며 다들 잘해주시며 먹을 것도 많이 챙겨줬습니다. 워낙 성격이 활발해서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해 학교에서는 늘 오락부장이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때 학교 행사가 있어서 우연히 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준이가 주인공 역할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저 연극은 한 번도 안 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기자랑 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춤추고 노래 잘하는 너인데 당연히 연극도 잘할 거야. 넌 아무래도 무대 치질인 것 같아.
다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오늘부터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연극 연습하면 좋아질 거야. 알았지? 네. 처음 해보지만 흥미로울 것 같아요. 헤헤헤. 그렇게 우연히 시작한 연극을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연극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감정이입도 되고 저도 모르게 연극에 푹 빠졌습니다. 3개월간 매일 빠지지 않고 연습을 해 드디어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자선행사에 군 소재 여러 학교에서 연극, 노래, 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연극을 선보이자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행히 공연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고생들 했어. 와, 우리 현준이 대단한걸? 진짜 훌륭했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걸? 진짜 배우 같았어.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뭔가 모를 자신감이 차올랐고 저는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어머니께 선생님께 칭찬받은 일을 자랑하고 싶어서 어머, 나 연극 잘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관객들도 기립박수 치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아, 맞다. 오늘이 공연 날이라고 했지? 이만 아니었어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잘했다니 다행이네. 우리 아들 나 닮아서 진짜 무대 체질인가 봐. 그러게요. 근데 연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연습하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저 앞으로 배우 되려고요. 근데 현준아, 취미로 연극하는 건 좋지만 배우 되려면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당장 대학도 그런 과에 가야 되는데 우리 형편에 그것도 쉽지 않고. 지금부터 돈 많이 벌면 되죠. 서울에 있는 연극영화과에 꼭 가고 싶어요. 저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엄마는 무거운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 대사를 직접 써가면서 따라해보며 나름대로 연기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배우라는 꿈을 키운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목표가 확고해졌습니다. 고3이 되면서 부모님께 큰 마음 먹고 대학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우지, 저 서울에 있는 대학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어요. 현준아, 너도 잘 알겠지만 우리 논밭이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일하며 그 돈으로 겨우 풀칠하며 사는 게 벌써 몇 년이니. 빚 갚고 생활비 쓰면 겨우 한 달 생활비 할 정도야. 적금은 엄두도 안 나고 너한테 정말 미안한데 우리 형편의 대학은 힘들 것 같구나. 첫 등록금만 대주시면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게요. 부모님 손 안 벌리고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준아,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학교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이중으로 주는데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꿈조차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낯선 서울에 저 혼자 사는 게 걱정되어서 반대하셨지만 제가 꼭 배우가 되고 싶다고 설득시켜 겨우 허락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산골에만 살다가 서울에 오니 모든 게 신기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빌딩과 차들,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으니까요.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어디로 갈지 막막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올라온 거였거든요. 우선 배가 고파서 식당이라도 찾으려고 구두방에 있는 할아버지께 길을 물었습니다. 서당님, 여기 근처에 좀 싸고 저렴한 식당이 어디 있나요? 종각 서울 처음이지? 밥하기사 먹는 돈도 아껴야지.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서울 온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놓은 것도 없고 막막하네요. 그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나랑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내가 잘 가는 단골집이 있는데 거기가 싸고 맛있어.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구두방 사장님 덕분에 서울에 혼자 덩그러니 있다 보니
겁이 났던 게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종각 어디서 왔어? 아, 네, 강원도 영월 시골에서 왔습니다. 아유, 그 멀리서 서울에는 어쩐 일로 온 거야? 제가 배우가 되고 싶어서 막상 3개월 했는데 당장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알아봐야 돼요. 미리 그런 거 알아보고 왔어야지. 이런 큰 도시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서 항상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일할 데 없다고 했지. 나랑 같이 일해볼래? 서장님 구두방에서요? 저야 좋지만 제가 기술이 하나도 없어서 방해만 되지 않을는지. 구두 닦는 거 금방 배워. 내가 닦은 구두 손님한테 갖다 주고 그런 일만 하면 돼. 나 혼자 하다 보니 힘에 부쳐서 말이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이 근처에 방 구해봐. 혼자 살기에는 고시원도 괜찮을 거야.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면 되니까 서울에서 다들 그렇게 많이 살아. 그렇군요. 고시원은 고시 준비하는 사람만 사는 곳인 줄 알았어요. 얼른 알아봐야겠네요. 야, 다 먹었으면 지금부터 고시원 알아보고 내일부터 출근해. 오늘 밥값은 시집 기념으로 내가 살게.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저 취직시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가 당연히 사야죠. 서울서 살려면 한 푼 두 푼 아껴야 돼. 누가 밥 사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철판 깔고 얻어먹는 거야. 구두방 사장님의 조언대로 저는 구두방 근처에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밥과 김치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울에 내가 지낼 공간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집 구했어요. 고시원인데 혼자 지내기에 딱 좋아요.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야? 네. 도시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월세만 내고 많이들 산대요. 저희 고시원에도 나이 드신 아저씨, 아줌마들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너 월세방은 구해줘야 하는데. 미안하구나. 빚만 좀 해결되면 너 고시원비 조금씩 붙여줄게. 아이, 됐어요. 제가 서울 오고 싶다고 해서 왔으니까 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쓸 테니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분 일하실 때 항상 몸 조심하세요. 이제 옆에 제가 없어서 엄마 허리 주물러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게. 우리 아들 집에 없으니까 집이 휑한 게 마음이 허전해. 아빠도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혼자 있어도 밥 잘 챙겨 먹고 무리해서 일하지 마. 항상 차 조심하고. 네, 그럴게요. 얼른 주무세요. 자주 전화할게요. 저는 서장님께 구두 닦는 법을 배우며 제법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저는 연기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비용은 비쌌지만 빨리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남들처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연기뿐만 아니라 댄스, 보컬까지 가르쳐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대형 기획사나 영화사의 오디션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학원 내에서도 경쟁률이 높아서 어떻게든 선생님 눈에 띄어보려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선생님은 영화 단역으로 시작해 신인상까지 받으셨는데 점차 부르는 곳이 없어 생계를 위해 연기학원을 차리신 겁니다. 현준이 연기가 많이 늘었네? 연습 많이 했나 봐. 네, 그날 배운 건 매일 복습하고 관련 영상 보면서 대사 표정 연습을 매일 했어요. 조급반에서 현진이 실력이 제일 좋네. 이렇게만 열심히 하면 곧 중급반 올라가겠는데? 더 분발해. 네, 소주님. 중급반 되면 저도 오디션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과제며 테스트 잘 통과해야 돼. 대부분 학원을 다니다가 자신의 적성과 안 맞거나 비싼 학원비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어떻게든 배우가 되고 싶어서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구두 닦기로는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밤엔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식당 서빙을 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2시간을 자다 보니 구두 닦으면서 조는 일도 많았습니다. 에휴, 현준아, 졸리면 저기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와.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렇게 조는 거 보기 안 좋아.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커피 엄청 먹었는데도 계속 졸리네요. 다음에 식당 일까지 하는데 당연히 피곤하지. 몸 쓰는 일이 얼마나 있는 건데. 학원 다니는 건 괜찮아? 네, 재밌어요. 조금만 더 하면 오디션도 보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아직 젊은데 뭐든 못하겠냐? 열심히 해봐. 그렇게 6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니 드디어 제게도 오디션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현준아, 이번에 영마단역 배우 뽑는다 해서 너 추천했어. 너도 이제 처음으로 오디션 보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할게요. 오디션에는 기존 배우들도 많이 오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할 거야. 절대 기죽지 말고 넌 너 색깔을 보여주면 돼. 오디션을 앞두고 구두방과 식당에서 일할 때도 계속 대사 연습을 하며 머릿속에는 오로지 합격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 첫 오디션이 펼쳐진 날,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단역배우 3명을 뽑는데 한 100명은 지원했더라고요. 제 순서를 기다리며 계속 대사 연습을 했고 너무 떨려서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막상 오디션이 시작되자 그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렇게 연습하던 대사가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대사와 연기를 이어갔지만 감독님과 스태프들의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조현주 씨, 배우 되고 싶은 사람 맞으세요? 오디션의 가장 기본인 대사는 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대사 들리고 연기와 표정은 어색하고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이 정도는 기획안에 사람 붙잡고 시켜도 다 해요. 이런 실력으로 무슨 배우가 되겠다고 원. 이럴 거면 쓸데없이 연기하고 그래. 돈 쓰지 말고 배우 때려주세요. 오디션에서 영화 감독님께 비속고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눈물이 왈칵 쏟았습니다. 한마디도 못한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디션장을 나와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재능이 없는데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닌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학원 선생님께 오디션 결과를 알려드리려 찾아갔습니다. 현준아, 오디션 잘 봤어? 아니요, 잘 못 봤어요. 너무 긴장했는지 대사가 꼬이면서 당황해서 연기도 어색해지고 결국 떨어졌어요. 감독님이 저보고 재능 없다고 배우 그만두래요. 아휴, 그렇게 연습 많이 했는데 상처받았겠구나. 유명한 배우들 오디션 수십 번 100군데 넘게 보고도 떨어진 사람들 많아. 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해봐. 다들 그렇게 노력하고 두드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배우가 된 거야. 나도 오디션만 50군데 넘게 봤어. 현역 배우일 때도 계속 오디션 보면서 나를 알리고 연기 공부는 계속했었어. 그러니 너도 이번 오디션에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힘내. 선생님이 봤을 때 너 충분히 가능성 있어. 그건 내가 인정해. 아, 저만 힘든 게 아니군요. 저 오늘 진짜 배우의 꿈 접을 생각까지 했었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니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전 그 이후에 각 영화사와 기획사 홈페이지를 매일 검색하면서 오디션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거의 모든 오디션은 닥치는 대로 응모했고 떨어지면 또 도전하면서 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로 극단에서 배우 오디션을 본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 공고 보고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력서는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연기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력서 보니까 대학을 안 다니셨네요? 저희 배우들 다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대학은 안 나왔지만 학원에서 수업받고 오디션 응시 경험이 많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좀 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연극이라는 게 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노래는 잘한다고 칭찬 들을 정도로 잘합니다. 학원에서도 보컬 연습은 매일 받고 있고요. 사실 저희는 대학 연기 전공자만 채용하는데 한번 오디션 보실 기회는 드릴게요. 멀리 시골에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오디션 보면 되나요? 저희 감독님은 좀 독특하셔서 현장 돌발 상황을 지정해 주실 거예요. 기본 연극 내용만 제공해드리고 바로 오디션 진행할 거예요. 여기 신청서 들고 저 따라오세요. 공연장은 크지 않았고 다른 배우들이 공연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독님, 오늘 오디션 신청자분 있어서요. 지금 오디션 가능하실까요? 그래. 마침 배우들도 있으니까 같이 오디션 보면 되겠네. 여기 앉으시고 이거 숙지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과 배우들 앞에서 오디션을 보려니 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지 씨. 저희 극단은 새롭고 참신한 캐릭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 기존 학원에서 배웠던 연기는 잊어버리세요. 현준 씨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연기하세요. 제가 상황을 드릴 테니 거기에 맞게 즉흥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제시한 상황에 맞게 저 나름대로 대사를 만들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편하게 오디션을 볼 수 있었어요. 오디션이 끝나자 감독님이 박수를 치며 아주 만족해 했습니다. 같이 오디션 보던 배우들도 잘했다며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처음 듣는 극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대단한 배우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 후 저는 극단에 매일 출근했습니다. 오디션 반응이 좋아서 전 바로 연극에 투입할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후배 서열이 확실해서 갓 들어온 신입은 청소며 무대 세트 준비, 선배들 음료수 심부름, 식사 주문하기 등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연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일마저 저는 행복했습니다. 연기하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선배들 연기 연습할 때 대사를 받아쳐주면서 저 스스로 연기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대학 선후배 사이로 대학 얘기를 할 때 저는 대화에 끼어들 수 없어서 머쓱했습니다. 지은준, 너 대학 안 나왔다며? 아무리 우리 직업이 자유직이라지만 기본 학부는 돼야 되는데 너 고등학교 때 사고 쳤냐? 요즘 시대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거랑 대학 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선배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 듣고요? 아닙니다. 그만큼 연기가 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우가 되려면 기본 마스크는 돼야 되거든. 근데 무슨 자신감이야? 얼굴이 너무 평범하잖아. 개성이 없어. 아예 잘생기거나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흔한 얼굴이잖아. 이런 마스크로 유명 배우가 되겠다고? 극단 사람들은 제가 고졸의 평범한 외모라고 비웃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게는 연극 무대에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으니 월급이 적어서 한 달 생활비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여력이 안 돼서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감독님, 저 언제 무대에 서나요? 여기 온 지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역할을 안 주셨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 기다려. 신입 때는 다 그렇게 이거저거 다면서 경력 쌓고 대기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주인공 맡겼어. 여기 하나 역할 있네. 사물을 의인화한 연극인데 주전자 타시고 계속 서 있기만 하면 돼. 대사는 그래도 한 줄이나 있어. 주전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에서 작은 역까지 불평불만 없이 연기에 임했고 단 몇 줄의 대사도 제겐 소중했고 끊임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고향에 간 지도 오래되어서 설날에 고향 부모님 만나러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습니다. 설 명절이라 겨우 한 좌석이 있어서 표를 끊고 만원 고속버스에 타려고 서 있는데 눈물 범벅에 한 할머니가 있길래 물으니
아들이 곧 죽는다는데 못 가고 있어요. 하길래 버스표를 양보하고 집에 들어올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마워 총각. 지금은 내가 정신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연락처 좀 알려줘요. 내가 오늘 일 꼭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없는데요. 이 명절 연휴에 자석도 없는데 이렇게 선뜻 주는 게 보통 일이겠수? 그럼 이름이라도 꼭 알려줘요. 네, 최현준입니다. 최현준. 그래요. 이름 꼭 기억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이름만 말해주고 전 터미널에서 빈 좌석이 나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에 다행히 좌석 한 다리를 취소해서 고향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영월 산골에서 살고 계시며 남의 집 농산일에서 이 땅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왔어. 오는데 차 안 막혔어? 버스 전용차로로 오니까 다행히 많이 안 막혔어요. 아버지 얼굴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시라니깐. 나이 드니까 살이 쭉쭉 빠지네. 서울에서 혼자 사는 너가 힘들지. 현준이 너야말로 혈색이 안 좋아. 그 연극하는 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냐? 힘들기는 재밌기만 한데요. 아유, 그 돈도 안 되는 거 아느라 그 좋은 나이 다 허비하고 지금이라도 그거 때려치우고 고향 와서 농사 짓는 건 어떠냐? 여보, 장차 유명 배우 될 아이한테 농사나 지으라니요. 그건 안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틀림없이 우리 현준이 성공할 거예요. 난들 아들 하고 싶어 하는데 뒷바라지 안 해주고 싶겠소. 우리도 능력이 안 되고 이렇게 현준이 혼자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파서 그렇소. 우리 옆에라도 있으면 밥이라도 제때 챙겨줄 수 있잖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극단분들도 잘해주시고 오디션도 계속 많이 보고 있으니까 곧 좋은 날이 오겠죠. 명절을 지내고 서울로 올라가던 날 엄마가 현준아, 이거 서울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얼마 안 돼. 아니에요. 제가 2분 용돈 드려야 되는데 저 괜찮아요. 이거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잖니. 아직까지 변변한 집 한 채 없이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마음이 안 좋아. 제가 죄송하죠. 빨리 안정돼서 2분 좋은 집도 사드리고 호강시켜드려야 되는데. 아니다. 우린 호강 필요 없어. 너만 건강하게 잘 지내면 돼. 우린 그거 하나면 돼. 이거 반찬 좀 쌌으니까 들고 가.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아유, 우리 엄마 이거 만드시느라 새벽부터 고생하셨겠네. 네, 밥 안 거르고 잘 먹을게요. 이제 들어가 보세요. 저 버스 시간 다 돼서 빨리 가야 돼요. 고향집에 다녀올 때는 마음이 항상 허했습니다. 이 나이에 부모님 걱정만 끼쳐드리는 제가 한심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준아, 이번 연극에 식당 사장역 맡은 기영이가 연습하다가 오늘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공연에 못 서게 되었어. 대사도 별로 맞지 않고 작은 역할이지만 기본 연기는 돼야 되거든. 현준이 너랑 맞을 것 같아서 너가 대신해줘야겠다. 할 수 있겠어? 네, 제가요? 근데 기영이 선배 역할인데 제가 뺏는 거라면 사양하겠습니다. 그건 상대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목발을 하며 기영 선배가 들어왔고 그거 내가 감독님한테 부탁한 거야. 역할은 작지만 배운다고 생각하고 너가 해봐. 현준이 너 평소에 무대 위에서 연습하는 거 알아? 대사는 다 외웠을 거 아냐? 네, 맞아요. 선배님들 연극 대본으로 제가 평소 연기 연습을 하고 있어서 대사는 다 압니다. 그러니 내 역할 뺏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해봐.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선배님, 원케하셔서 빨리 무대에서 봬요. 뜻하지 않은 기회로 전 드디어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첫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연준이, 오늘 공연 진짜 좋았어. 그동안에 얼마나 연습한 거야. 이틀 만에 배워줬자고 대단해. 다들 잘 도와주셔서 실수 없이 잘 끝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맨준아, 너한테 소개해 주실 분이 있어. 저기 계셔. 분장실에 있는 소파에서 두 분이 일어서는데 할머니와 중년 남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왠지 할머니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작년 설날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저한테 버스표 양보해줬잖아요. 기억나요. 그 할머니 맞으시네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시고. 놀랐죠? 얘기하려면 길어요. 우선 두 사람 인사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중만입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있습니다.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어머님이시라고요? 그때 아드님이 위도 크시다고 했는데 그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현준 씨 덕분에 제가 건강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양보한 버스표로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영월에 있는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갔을 때 아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말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눈 좀 떠봐. 환자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김중만 환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위독한 상태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니 동의서에 사인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뇌출혈이 아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중만아, 정신 좀 차려봐, 엄마야. 아들은 10시간 넘게 수술을 했지만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밤에 겨우 눈을 뜬 아들은 어머니, 중만아, 이제 정신이 드니? 엄마야. 너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깨어난 거야. 생각나요. 저 수술실 들어갈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 부르면서 금방 만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이 악물고 정신 차리려고 했었어요. 어머니가 저 살리셨어요.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사실 나 하마터면 너 수술 들어가는 거 못 볼 뻔했는데 어떤 총각이 고속버스 표를 양보해줘서 빨리 올 수 있었어. 그 사람이 너 살린 거야. 그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군요. 연락처 받아 놓으셨어요? 저 회복하면 찾아뵈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그러려고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한 게 없다며 겸손하게 연락처를 안 주더라고. 대신 이름은 알려줬어. 최현준이라고 그러더라. 최현준 씨요? 이름이라도 아니까 한번 수소문 해봐야겠네요. 남자는 아직 손과 다리에 힘이 없어서 2년여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들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걸을 수도 있게 되고 손도 자유롭게 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그동안 밀린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를 도와준 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아는 형사를 통해서 이름 조회로 제 연락처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적인 용도로는 조회가 불가능해서 결국 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비주 있는 주연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 뽑게 되었고 전국에서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운영하는 기획사는 꽤 유명한 곳으로 그동안 유명 배우들이 많이 발굴한 곳이었습니다. 이때 수백 장의 지원 서류에서 제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최현준? 어머니 도와준 그 사람 이름과 똑같네. 이력서에 사진이 있으니까 어머니께 여쭤봐야겠네. 남자는 신청서에 있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할머니께 보여주며 어머니, 혹시 이 남자가 어머니께 버스 피워준 그 사람인가요? 맞아. 이 총각이야.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아유, 드디어 찾았구나. 어떻게 찾았어? 정말 하늘에서 도왔네요. 저희 영화 캐스팅 오디션 지원서에서 찾았어요. 여기 연락처도 있고 주소도 있어요. 알고 보니 저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네요. 아유, 우리와 진짜 인연인가 보다. 연락처와 주소 있다니. 지금 당장 만나러 가자꾸나. 그래서 오디션 지원서에 있는 극단 주소로 두 분이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렇게 총각을 보니까 너무 좋네. 저희 어머님께 버스표 양보해준 게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날 어머님 얼굴을 본 게 제가 다시 의식을 찾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이게 다 현준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너무 다급해 보이셔서 도와드린 것뿐인데 아드님이 다시 건강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총각, 내가 그때 말했지? 이 은혜 내가 꼭 갚고 싶다고. 이제 갚을 수 있게 되었어. 현준 씨, 제가 아까 극단 감독님과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기획사에서 현준 씨를 정식으로 배우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저를 배우로 계약하신다고요? 정말요? 이거 꼭 말이죠. 현준아, 정말 잘됐다. 이런 연극 안에 있는 것보다는 더 넓은 데 가서 너 실력을 보여줘. 김 대표님이 너 잘 키워주실 거야. 우와, 세상에. 대표님 기획사에 저 이번에 오디션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계약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희 회사 소속 배우들을 증대한 거 아시죠? 이제 현준 씨도 그렇게 돼야죠. 제가 팍팍 밀어드릴 테니 저희 회사와 잘해보시죠. 대표님, 정말 저 잘하겠습니다. 뭐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기획사 사옥은 강남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기획사 1층 로비로부터 유명 배우들의 사진 액자가 쫙 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이런 대형 기획사에 내가 오다니 아직 믿어지지가 않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야. 건물 꼭대기에 있는 대표님 사무실로 찾아가니? 현준씨, 어서 와. 오면서 배우들 사진 액자 봤지? 이제 현준씨 얼굴도 거기에 걸려야지. 회사에서도 기대가 커. 아유, 저 아직 무명 배우인데 너무 저한테 과분하게 해주셔서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도 없는데 벤이랑 매니저를 붙여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하는 일이 없어서 죄송하기도 해요. 이게 다 투자야. 지금부터 난 배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과 말투, 이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돼. 나중에 현준씨 유명해지면 무명이었을 때 이력까지 다 이슈가 될 테니까 항상 명심해. 회사가 아무나한테 그런 투자하는 거 아니야. 현준 씨는 충분히 그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감을 가져. 네, 대표님. 참,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어머니, 현준 씨 팬클럽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 활동하고 계셔. 하하, 참,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는데 현준 씨 지금 고시원에서 산다고 했지? 고시원에 있으면 건강해지고 식사도 잘 못 챙겨 먹는다며. 어머님 소유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와. 회사 근처 강남이라 움직이기도 편하고 어머니 집 근처라 어머님이 식사를 챙겨주고 싶으신가 봐. 어때?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제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되네요. 그럼 뭐 시간 끌 거 없이 이번 주말에 이사하면 되겠네.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네. 오늘 그 얘기하려고 불렀어. 알고 보니 할머니는 개인 소유 빌딩만 10개가 되는 천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겉모습은 전혀 서치스럽지 않고 평범한 옷차림이어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삿날 할머니가 오피스텔에 오셔서 할머니, 힘드신데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배우님 앞으로 유명해지실 텐데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어때? 마음에 들어? 내가 기본 인테리어는 미리 공사해 놨거든. 가구들도 미리 내 취향대로 골랐는데. 아유 할머니, 저 아직 배우도 아닌데 민망하게 최배우라는 호칭은 좀. 나한테는 현준이가 최고 배우야. 현준이 너 연극 공연하는 거 보고 내가 한눈에 알아봤어. 우리나라를 뒤흔들 유명한 배우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 딱 보면 촉이 와. 네, 할머니. 그럼 저 열심히 해서 할머니와 대표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나 없을 때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고 빨래며 청소까지 몰래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할머니는 저만 보면 손주 같다고 챙겨주는 게 행복하다고 하셔서 저도 더 이상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현주씨, 이번에 회사에서 신인 발굴 프로젝트로 독립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현준씨가 주연을 맡아줬으면 해. 네? 제가 주연을요? 우와, 이거 고만이죠? 신인 감독이긴 하지만 꽤 실력 좋은 감독인데 현준씨 이미지와 연극 공연 영상을 보고 주연으로 섭외 요청이 들어온 거야. 이런 기회 쉽게 안 오는 거 알지? 잘해봐. 며칠 후 감독님과 스태프들 미팅을 하고 바로 촬영에 들어왔습니다. 첫 영화다 보니 온 열정을 쏟아부었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계속 대사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현재씨 좀 쉬어도 할까요? 계속 밤샘 출연으로 힘드시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스태프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좀 더 속도 내도 됩니다. 빨리 집어야 장소 대여료도 아끼는 거잖아요. 아유,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고 동행영화라 예산이 많지 않네요. 3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가족처럼 끈끈해지고 마지막 똥파티는 제가 한턱 쐈습니다. 저의 첫 영화 주연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영화고 스태프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만족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감사했거든요. 은주씨, 고생 많았어. 영화 홍보는 우리 홍보팀에서 맡아서 할 거니까 당분간 좀 쉬고 있어. 영화 개봉 날짜 잡히면 무대 인사 다니느라 정신없을 거야. 저희 영화는 독립영화라 대중적이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가 독특하다고 영화 커뮤니티 사이에서 극찬이 이어졌고 심지어 해외 영화제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큰 영화제는 아니었지만 그 수상 이력만으로 연이어 영화계에 콜이 들어왔습니다. 와, 현주씨 대박이야. 아, 이봐, 내가 뭐라 그랬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했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노명했던 저를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신 덕분이에요. 아직 기뻐하긴 일러.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현주씨 대학 가서 연기 공부하고 싶다고 했지? 내가 지원해줄 테니까 대학 시험 준비해봐. 대표님,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할지. 이거 다 투자야. 현주씨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지. 당장 대입 학원부터 끊고 수능 준비해. 그 학교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 실기뿐 아니라 필기시험도 잘 쳐야 돼. 대표님은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스케줄을 조정해주면서 저를 최대한 배려해줬고 제가 원하는 대학의 연극영화과에 합격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강의에 빠지지 않도록 학업에 충실히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부모님과 대표님 그리고 대표님 어머님이신 할머니까지 오셨습니다. 같이 졸업사진을 촬영하면서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못해준 걸 대표님과 대표님 어머님이 다 해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최 배우가 저와 우리 아들을 살린걸요. 이걸로도 부족한걸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두 분은 연락하고 왕래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 후 저는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부모님 집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200평 규모의 마당과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젠 힘들게 남의 집 밭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며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현주씨, 굿뉴스야. 드라마 주연 제의가 들어왔어. 드라마 주연이라고요? 제가요? 와, 세상에. 제가 TV에 나온다니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요즘 드라마 출연과 영화 출연으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배우를 꿈꾸며 상경한 저에게 일어난 꿈같은 일. 이게 다 버스표가 가져다준 행운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